자, 이번에 우리 4과목을 한번 볼게요. 유통정보를 볼 텐데요. 자, 71번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어를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커머스가 등장하게 된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땡땡 비용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모르겠어.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갈 건데 두 번째 괄호의 앞을 보면요. 인터넷 기반 상거래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다. 자, 인터넷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채널에서 할 수 있었던 비용보다는 뭔가 저렴해졌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무슨 비용일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 거래 비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중에서 거래하는 비용, 전통적인 채널에서는 상당히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상으로 하면 되게 많이 저렴해져요. 그렇죠? 거의 그리고 직거래 형태를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거래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번 보면은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반정형, 정형 데이터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게요. 여기 이제 스키마의 개념이 들어오는데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마를 이제 보통 따르게 돼요. 정형적이라는 건 우리 뭐예요? 딱 틀에 박혀져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정형적인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영 환경에서는 주로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통계를 돌리죠. 통계를 돌리고 이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는 스키마를 많이 따르게 되고요. 이게 가까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테이블별로 해서 짝짝짝 1번부터 탁 정리해놓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어때요? 그때 필요로 했을 때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형 데이터는 스키마를 따른다. 맞죠? 그리고 테이블 형식을 따른다. 주로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73번 SCOR 모델의 성과 측정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과 측정이라고 했었는데 자, 성과 측정을 보면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번을 보면요. 내부적 관점은 고객의 측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 관점은 기업 측면에서 성과 측정 항목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하나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둘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내부적인 관점은 고객이 아니라 기업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기업 우리가 자체에서 수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체 내부적인 거니까 고객은 외부적인 측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 관점은 고객이 아닌 기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외부적인 관점 우리 기업 자체가 아닌 밖에 있는 것 때문에 고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둘이 바뀌었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보면은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익숙한 용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용어들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월마트는 점포가 위치한 지역에 고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기약 공급사인 회사는 제품 정보의 강점을 갖고 있다. 이들을 이용한 땡땡 알려진 새로운 제품을 도입한다. 자, 이들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제품 정보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CPF인데 자, 얘네들은 개념이 협력적인 예측 그리고 보충 시스템이에요. 협력적이란 건 뭐예요? 분명히 우리 회사와 할인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죠. 뭐 중간상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어떻게 해요? 협력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래처 사람들까지. 협력이 되고요. 그리고 보충한다. 제품이 팔리면 어떻게 돼요? 특히 마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많은 양이 팔려요. 근데 우리가 마트 가면 포스 기계를 띡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제품 정보가 단말기를 통해서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물건을 바로바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PFR은 협력적 예측, 보충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월마트의 수요 예측 정확성이 크게 향상됐다. 사람들이 삑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더라. 그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가 모든 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수요자인 소비자들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보면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웹사이트 시스템의 개발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읽어만 봐도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우셔도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자, 개발하려면 뭐 구축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먼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나 나가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빼고 1번하고 3번이 남는 거죠.
가가 먼저냐 아니면 라가 먼저냐 하는데 자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축을 할 수는 없어요. 뭔가 기본 앞에 뭔가 깔려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자 4번이죠. 4번 네 번째 3번인데 네 번째 보면은 시스템 분석이라고 해놨어요. 현재 우리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분석 상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돼요. 분석한 다음에 상태에 맞게끔 그 다음에 구축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돌려보는 거죠. 돌려본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전혀 오류가 없어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보면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저런 거죠.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트로이 목마나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디도스나 이런 개념을 묻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자, 3번 보면은 스푸핑은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감시한다.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감시하는 도청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아니죠. 자, 스푸핑은 뭐예요? 승인받은 사용자, 원래는 이제 보통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승인받은 사람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이면 그 기업 내 직원들만 쓸 수 있듯이 외부 사람이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승인받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사용을 받은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겁니다. 가장을 해갖고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네트워크 상에서 허가된 주소로 가장해서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남의 거에 들어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76번의 3번입니다. 도청 프로그램이 아니죠. 자, 77번 공개 키 암호화. 자, 공개 키 암호화 방법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순서 같은 거는 이제 처음 나왔는데 요거 한번 우리 순서를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키를 암호화 시키는데 일단 정답은 4번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송신자, 데이터를 또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디지털 메시지를 만들어. 왜? 일단은 이거는 우리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만 암호를 만드는 거예요. 메시지에서. 그렇죠? 이거를 다른 경쟁사나 다른 사람이 누가 알 수 없게끔 만들어요. 공개적으로 가는 키는 맞아. 근데 거기다 비밀 패스워드를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음원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이 공용 디렉토리에서 수신자의 공개 키를 얻은 후 메시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으면은 공개적으로 키가 온 건 맞아. 경쟁사도 우리 쪽으로 키가 오는 걸 알아. 하지만 이들 접근을 못해. 왜? 공개 키긴 하지만 암호화 시켰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노출은 돼 있어. 분명히 메시지란 건 노출은 돼 있지만 이것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받아갖고 우리만이 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신자 키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키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같은 회사 직원이니까 그 암호문이 있겠죠. 그 암호문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인터넷상으로 전송이 돼요. 내가 입력을 해요. 그러면 띡띡띡 입력하면 삑 하고 열리겠죠. 그 다음에 수신자가 개인 키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복화시키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78번을 보겠습니다. 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봤을 때 데이터의 시각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부터 옳지 않은 거. 데이터의 시각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A와 B가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2번을 보면요. 이 데이터 이면에 감춰진 의미는 찾아내지 못한다. 자, 데이터 시각화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보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뭔가 암호를 걸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끼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사인을 갖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는 당연히 그 데이터 이면에 감춰진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지, 알지 못하면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잘못된 게 바로 78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보면은 바이러스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컴퓨터 너무 잘 아시니까 봐도 문제가 풀리는 거긴 한데, 보면은 방화벽은 당연히 사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아무 들어올 수가 없죠. 진입 장벽을 쳐야 되고요. 그 윈도우는 당연히 업데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 브라우저에서 쓸데없는 팝업은 차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백신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인터넷 캐시나 검색 기록을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컴퓨터가 너무나 많이 느려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경로로 의해서 바이러스가 같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을 보면은 아래 글 상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다. 원장을 금융기관 등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서 참가자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하는 기술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걸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블록체인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연결한 거예요. 블록이란 건 뭐예요? 하나의 네모난 것들, 덩어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체인으로 연결된 거예요. 자, 근데 얘들은 뭐예요? 원장을 금융기관들 특정 기관이 서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 간의 개인 간의 연결을 블록을 체인화시킨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4번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1번을 볼 텐데 자, 포스가 나왔네요. 포스는 항상 4과목에서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개념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소매점 입장에서 포스를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자, 예전 문제인데 요즘에 다시 나왔네요. 소매점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매점이라면 최종 소비자와 같이 면대면으로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집에 나가면은 세탁소, 또는 편의점 또는 밥집 다 이런 게 다 소매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들한테 포스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소매점이 포스 썼을 때 가장 힘든 것들 얘기하는 건데 자, 보면은 고객에게 대기 시간이 준다. 계산대 수를 줄일 수 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가면은 캐시 아줌마들이 맨날 계산기 치고 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 삑 하면 바로 계산이 되죠. 잔돈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상당히 빨라졌죠. 그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잘 팔리는 제품과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찾아낸다. 그 제품 관리가 상당히 유용하다. 그렇죠? 안 팔리면은 일단 찍힐 일이 없거든. 잘 팔린 제품 계속 찍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가 모두 제품 회사로 가는 거예요. 단말기 터미널 통해서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하지 않아도 와서 알아서 보충하고 가는 거죠. 2번도 맞고요. 3번, 전자주문 시스템과 연계해서 신속한 주문이 가능하다. 내가 전화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바로 그 계산을 띡 하는 소리가 함께 그 내용들, 제품명, 원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가격이 터미널 통해서 본사로 가는 거예요. 제품사 본사로. 그러니까는 주문이 빨라져요. 오더를 내릴 수가 있고요. 판매원 교육과 훈련 시간 및 입력 오류가 줄어든다. 사람이 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나요. 근데 포스는 어때요? 기계만 갖다 대면 빗을 주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거의 오동률이 없어요. 100%예요. 완벽해요. 갖다만 대서 삑 소리만 나면 완벽하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죠. 오류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5번을 보면요. 생산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어서 제품 다양화가 가능하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계산을 하거나 하면서 소매점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지 생산 계획이란 건 뭐예요? 소매점이 아니라 제조업자 입장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성격이 다릅니다. 81번은 5번이 되겠고요. 82번 바코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바코드도 항상 한두 문제씩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1차원보다도 2차원을 많이 물어보니까 2차원 우리 QR코드 있죠?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보면은 2번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뭐 1번 먼저 보면은 칸코드 우리는 이제 EAN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개발한 걸 쓰고 있는데 우리는 코리아를 써서 KAN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3자리고 그리고 단축형은 8자리 쓰게 되는데 자 2번을 보면은 국가 식별, 상품 품목, 제조업체, 체크리스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는 지금 4가지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4가지가 5가지예요. 보면 자 먼저 우선 국가 코드는 들어가야겠죠. 국가 식별 코드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품목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든 사람, 만든 업체, 제조업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자, 여기선 하나가 빠졌네요. 가드바가 들어갑니다. 자, 가드바. 가드바라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걸 보여준 바를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전 세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리스트, 오류 검출하는 거죠. 0과 1로 돼 있어갖고 그거까지 들어가야 맞습니다. 5개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긴 4개만 나타났네요.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3번. 자, 디지털 경제 성장에서 주요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속도가 증대한다. 그렇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대한다. 아무래도 디지털 경제가 발전할수록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전송이 증대된다. 그렇죠. 그리고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이 감소된다.
아무래도 기존 오프라인이나 전통 채널에서는 사람이 직접 들고 뛰었지만은 인터넷은 어때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접속만 해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영업 인력이 감소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4번을 보면은 인터넷을 통한 물리적 제품의 소매 거래가 감소된다. 자,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물리적 제품의 소매 거래가 감소하는 건 아니죠. 인터넷을 만약에 우리가 주문해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물건이 오는 것도 있어요. 디지털 제품은. 하지만 우리가 택배나 이런 건 어때요? 다 물리적인 상품들이에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주문했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 다 주문하면 우리가 택배회사 이런 거는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리적 제품의 소매 거래가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 보면은, 자, 암묵지, 형식지. 자, 요즘에 많이 나오게 있죠. 한 2회, 3회 나온 지 그 정도 됐는데, 자, 요 개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자, 암묵지, 형식지. 보면은, 가장 옳지 않은 거. 암묵지를 2번 볼게요. 암묵지는 언어나 구조화된 체계를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업무 지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 언어 표현이 가능한 것들. 그렇죠? 가능한 지식이 있는 것을 명시지라고 해요. 가능한 것들.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흔히 저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행동 방식이나 또는 일처의 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느낌, 태도, 분위기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암묵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동이나 느낌만 갖고 판단하는 거지. 근데 명시된 건 완전히 딱 돼 있고 암묵은 어떤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느낌 이걸 관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까만 거예요. 화면이 우리는. 그래서 암묵지인데 여기서는 잘못됐죠. 반대가 됐죠. 암묵지는 언어나 구조화된 체계를 가지고 존재한다. 암묵지가 아니라 명시지, 즉 형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85번. 자, 인스토어 마킹. 자, 인스토어 마킹도 예전에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다시 또 나오기 시작했네요. 인스토어 마킹은요, 주로 나올 때 소스 마킹하고 비교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재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표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겠죠. 볼게요. 가장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인스토어 마킹은 1번. 제품의 생산 및 포장 단계에서 마킹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얘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인스토어 마킹은 포장 단계에서 마킹이 되진 않아요. 그쵸? 자, 얘들 먼저 특징은 뭐냐? 마킹 장소, 소스 마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스 마킹이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포장 단계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번 같은 경우 지금 소스 마킹을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3번 보면 가공식품, 자파 등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제조되는 제품에 붙여진다. 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주로 뭐다? 인스토어가 아니라 소스 마킹입니다. 역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소스 마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포장재 직접 인쇄하기 때문에 인쇄에 따른 추가 비용이 거의 없다. 자, 이것도 뭐예요? 역시 소스 마킹이에요. 2번만이 인스토어 마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인스토어 마킹 나오면 소스 마킹을 비교해서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6번을 볼 텐데요. 자, 보면은 유통분야의 RFID. 자, RFID도 안 나오다가 요즘에 다시 또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도입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검수 효과가 정확도가 향상된다,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 리드 타임이 늘어난다, 자, 도난 상품 손실 비용이 절감된다. 자, 뭐든지 보면은 다 좋은 걸로만 돼 있어요. 분명히 효과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리드 타임이라는 개념만 알면은 이게 문제가 바로 3번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리드 타임이라는 건 저런 거죠. 예를 들어서 A에서 물건을 이제 만들려고 주문이 오더가 떨어집니다. 오더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저런 거 있을 거예요. 어떤 음식점 가서 밥을 시켜 먹을 때 우리 집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주문과 동시에 우동집인데 면을 삶아서 갑니다. 가 있고요. 어떤 집은 갔는데 바로 나와. 30초 만에. 자, 그런 건데요. 이 리드 타임은 저거예요. 시간을 리드하는 거예요. 그 갭을 얘기합니다. 시간상 갭을 얘기해요. 우리가
제품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바로 이게 막 국물, 면, 이게 바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제품 오더가 떨어지면 거기서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출고할 때까지 있죠. 출고. 만들기 시작. 그 사이의 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가서 출고가 한 10분 후에 이루어진다. 그럼 얘는 뭐예요? 10분간의 리드타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리드타임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딱히 나쁜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다 효과인데 이 출고에 리드타임이 늘어난다. 자,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리드타임은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얘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7번을 보면요. 기업에서 지식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습 조직을 구축한다. 이때 구비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또 가장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가장이기 때문에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고르셔야 돼요. 학습 결과에 대한 측정은 당연히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번 학습을 하면서 어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번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맞고요. 아이디어 교환을 자극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장벽을 없애야 된다. 그렇죠? 부서마다 요즘에 다 각자 분업화되어 있는 건데 어때요? 이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분업화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포럼 등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죠?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5번, 자율적 환경을 만들어서 창의력을 개발한다. 억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사무실 분위기를 가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편하게 정장이 아닌 캐주얼을 입고 편하게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마다 적어 놓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도 남들은 업무 시간에 우리는 누워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율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근데 자신의 업무와 지식 관리는 별도로 수행되어야 된다. 자, 별도가 아니라 통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업무와 업무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식 관리는 같이 연계가 돼야 돼요. 내가 머릿속에서 배웠어요, 업무 처리를. 근데 이걸 실제 업무 적용을 시켜야 돼요, 못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기 넣어야 되는데 별도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8번에 보면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 중 아래 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하고 해서 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개체가 나오고요. 변수가 나옵니다. 아, 이건 무슨 마케팅 조사에서 쓰일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근데 더 확실한 거는 개체들 사이 유사성, 비유사성의 정도를 측정한다고 했어요. 아, 유사성이란 건 뭐예요? A와 B가 뭔가 비슷해. 이 사람이 이제 우유를 좋아해요. 자, 우유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딸기 우유. 이 사람은 초코 우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들의 유사성은 있어요? 없어요? 유사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얘는 우유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딸기, 얘는 초코예요. 근데 A와 B가 둘 다 바나나 우유를 좋아해요. 그럼 얘들은 하나로 뭉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의 정도를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럼 하나의 뭐에 군집화된다는 거예요.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군집이 되는 거죠. 하나의 집단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유사성이랑 비유사성이랑 많이 나오면 무조건 군집 분석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 뒤에 나오죠. 또 개체들의 유사성의 정도를 따라 그룹화시킵니다. 그룹화시키고 별로 없어. 그럼 얘도 역시 없지만은 그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방식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사성, 비유사성 단어만 갖고도 우리가 얘는 군집이구나. 교차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그 OEM은 이건 생산 관리 라인 쪽이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성 분석 이런 말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속지 않으셔야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9번을 보시면요. 자, 시스템의 의사결정자와 외부 환경과의 인터페이스를 원하게 수행한다. 그때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녀야 될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또 가장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의사결정 내부와 외부 환경과의 인터페이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안과 밖이 얼만큼 융통성이,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냐를 보는 겁니다. 1번, 시스템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쵸? 시스템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이나 업무 시스템은 뭐예요? 업무 시스템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내용을 이뤄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요소 간의 상호작용. 자, 시스템은요, 여러분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기적인 관련. 자,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시스템을 보통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오케스트라 어때요? 서로 내는 음은 다르지만 같이 하면서 하나의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1번 맞는 거예요. 2번, 시스템은 시스템 조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대응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된다. 그렇죠? 만약 시스템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해봐요. 그럼 이건 시스템으로서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죠. 시스템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시스템은 정해진 궤도나 규정으로부터 이탈되는 사태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해서 수정해 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시스템을 구성할 시에는 항상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만 만들진 않아요. 이럴 경우, 아닌 경우, 저런 경우를 모두 다 놓고 그 상황에 만약에 처했다, 봉착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역시 3번도 맞습니다.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하위 시스템을 구성되고 이들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 목적을 달성한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은요, 하나의 시스템 덩어리가 있으면 그 밑에 하부적으로 각종 트리들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위 시스템들을 가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조직들을 보시면 돼요. CEO가 있으면 중간 관리자 있고 중간 관리자 밑에는 또 팀장도 있고 팀장들 밑에는 무슨 뭐 회계팀 있고 물류팀 있고 마케팅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위 시스템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근데 시스템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개체가 얻은 결과의 합이 전체로 통합된 개체로서 얻은 결과를 초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들이 구성하는 개별 개체가 얻은 결과에 분명히 합은 나올 거예요. 합은 나오는데 전체로 통합된 개체는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틀렸죠. 얻은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는 거죠. 초래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건 좋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어. 근데 그걸 초래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0번에 카오가 나왔네요. 자, 카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2번 보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 DB가 서로 다를 때에도 EDI와 같은 통합 소프트웨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변화는 요구되지 않는다. 왜 요구되지 않을까요? 자, EDI는 뭐예요? 우리 전자문서 교환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메신저, MSN 예전에 나왔던 MSN 또는 네이트원 또는 카카오톡 같은 이제 그런 메신저를 얘기하는데, 이런 통합 소프트웨어를 통한 DB의 변화는 왜 요구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요구가 됩니다. 서로 상의하잖아요. 그렇죠? 상의하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 맞춰서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환경을 구축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지금 4과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포스나 또는 바코드나 또는 이런 카오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개념을 묻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